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여름이 되니까 과일이며 채소며 먹을 게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수박을 먹으면서 와, 시원하고 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소금이 잔뜩 들어간 반찬을 먹으면 짜다 이렇게도 말하죠.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떠먹고는 아 뜨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먹으면 그 맛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요. 맛있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에요. 몹시 무더운 한낮에는 너무 덥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면 시원해 하고 말하기도 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못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때면 와, 저건 너무했다, 진짜 못됐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역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걸 볼 때 우리는 뭔가를 느끼거나 생각하게 돼요. 아, 불쌍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인물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겠죠. 나도 주인공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하고 자기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또는 답답해. 나 같으면 가만 안 있는다.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지. 왜 끙끙 속으로만 앓고 그래.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쟤는 진짜 못됐다.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나 생각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내 안에서 생겨나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말로 하느냐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는 이 책을 읽고 웃을 거야. 또는 나는 이 책을 읽으면 꼭 울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책을 읽는 사람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을 써볼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느끼게 돼요. 그런데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양은 없어요.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들고 마음에 뭔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오래 남아있지는 않아요. 반짝하고 금세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쩌면 꿈과 비슷하기도 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한바탕 꿈을 꾸죠?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면은 꿈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실감나는 꿈이라도 오래 기억되지는 않아요.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글로 쓰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내 안에 피어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글쓰기로 붙들어 두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은 사진 찍기와 비슷해요.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봐도 사진 찍을 그 당시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죠. 그래서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그때의 기억을 붙들어 두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나 느낌을 글쓰기로 붙들어 두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아하,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느꼈구나 하고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는 건 줄거리를 쓰는 것?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는 것은 줄거리를 쓰는 것과는 달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용 간추리기를 해봤어요.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줄거리, 곧 중요한 내용이었죠. 기억을 떠올릴 겸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장에서 유나는 학원 가는 길에 시간가게를 발견하죠. 그리고 결국 그 신기한 시계를 삽니다. 10분의 시간을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데 대신에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 팔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유나가 시간을 멈추고 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구나 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신기한 시계를 사용합니다. 언제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유난에 반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부를 가장 잘하는 수영이 시험지를 베껴요. 수학에서 유나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영이 걸 보고 베끼죠. 그 덕분에 유나는 드디어 수영이를 이기고 전교 1등을 합니다. 올백. 모든 과목에서 다 100점을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수영이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라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체육 시간에 공으로 맞아요. 그래 유나는 자신을 미워하는 미라에게 복수하려고 시간을 멈추고 미라가 가져왔던 립 틴트를 수영이 가방에다가 몰래 집어넣어요. 수영이와 미라가 싸우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는데요.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수학 문제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시계를 멈추려고 하지만 시계가 제멋대로 돌아가고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시계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시간 가게를 다시 찾아가요. 시계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시간 가게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시계를 고쳐주기는 하겠는데 대신에 10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행복한 기억을 2개 떠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행복했던 기억을 2개 내놓으라는 거죠. 유나는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유나는 여전히 바빠요. 여기저기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만큼 유나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도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되죠. 그 유나는 자기가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이 신기한 시계는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영어 인증시험을 보는데 시간을 멈추고 대학생 오빠의 답안지를 베껴서 제출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영어 시험 성적을 받게 돼요. 영어 수재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사 오기 전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다현이를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다현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유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나는 당황하게 돼요. 다현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유나에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유나는 외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하루에 10분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했던 기억을 지웠던 것을 후회해요. 심지어
지금 돌아가셔서 자기 곁에 없는 아빠하고 함께 했었던 그 행복한 기억마저 유나에게는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그래 유나는 시간 가게를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행복한 기억을 사겠다고 말해요. 대신에 거꾸로 하루에 10분 시간은 내 팔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유나에게 행복한 기억이 들어오고 유나가 가지고 있던 시간 10분은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나는 갑자기 이 10분 동안에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가 있게 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여요. 심지어는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갔는데 반 친구들이 탄 버스를 놓쳐요. 그 사이에 10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하고 버스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장 학습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왜냐하면 새우버거를 먹었기 때문이죠. 유나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랑 겨울바다에 가서 새우를 구워 먹었던 기억, 새우튀김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를 먹었고 그것 때문에 새우 알레르기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죠. 유나가 알게 돼요. 자기한테 행복했다고 생각한 그 기억들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기억이 아니에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기억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유나는 최종 선택을 해요. 신기한 시계를 풀어버리기로.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시간가게 이야기의 줄거리였어요. 이것은 이야기의 줄거리죠.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나한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는지 도움을 받는 건 괜찮아요. 이번 시간 활동지를 함께 봅시다. 시간가게라는 책을 읽고 떠오르는 낱말을 써보라고 했죠. 이게 좀 잘못 나왔네요. 이거 지울게요. 아이고 지워지지도 않네. 잠시만요. 자, 이 오늘 활동지를 함께 봅시다. 시간가게라는 책을 읽고 떠오르는 낱말을 써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시간가게를 읽고 떠오르는 낱말을 3개 써보세요. 그런데 시간 그리고 가게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 활동지의 규칙입니다. 이 낱말은 쓰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이 책의 내용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떠올라요?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여기 이 빈 네모칸 주변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그냥 메모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생각나는 낱말들을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써보면 돼요. 이런 데 다 쓸 수 있죠. 이 빈 공간에다가. 어떤 낱말이 떠오를지 여러분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낱말 3개만 골라요. 그리고는 그것을 빈 네모칸에 하나씩 써 넣으면 돼요. 이때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 그리고 가게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하세요. 이미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낱말은 쓰지 말고 다른 것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환상, 또 비밀, 힘들다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이 말은 쓰지 말고 다른 낱말을 떠올려서 써보세요. 이렇게 세 개의 낱말을 떠올려서 빈 네모 안에 썼으면 오늘 활동의 절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빈 줄이 그어져 있는 공간이 있죠? 이렇게요. 이 공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쓰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하고 싶죠.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점이 재미가 있었고,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너 영화 본 거 어땠니? 하고 묻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글쓰기도 이것과 비슷해요. 시간 가게를 읽고 또 들으면서 생각한 것, 느낀 것을 신나게 글로 쓰면 돼요. 줄거리 일부가 들어가도 되지만 전부 줄거리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쓴 것이 정답이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고른 세 개의 낱말은 이 글쓰기에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 번 들어가도 되니까 한 번 이상은 꼭 써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고른 세 개의 낱말 있죠? 각자가 여기에다가 낱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썼을 텐데 그것을 선생님이 안내하는 인터넷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링크를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봤죠. 오늘 숫자는 뭐냐? 72. 한 칸 떼고 16. 한 칸 떼고 74. 예. 이렇게 숫자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빈칸이 모두 3개죠. 여러분이 활동지에 쓴 3개의 낱말을 여기에 써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활동지에 썼던 낱말 3개 쓰고 여기 이 파란색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게와 함께 했던 시간 즐거웠나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런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더운 여름철에 배탈 나지 않게 음식 잘 가려 먹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안녕.